네, 금요일에 만나는 똑똑한 재테크 라이프 시간입니다.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유용한 재테크 정보 세 가지 준비하셨죠. 첫 번째 주제는 뭔가요? 네, 첫 번째 주제는 이제는 가상자산 시대 적립식 투자로 간다라고 준비했습니다. 가상자산 요즘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당선되면서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미 대선 이후에 사상 첫 9만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일주일여 만에 30% 이상 오른 셈인데요. 오늘도 어제보다 1.3% 정도 올라서 88,280달러로 상당히 높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트코인이 가상자산 대장주인데 요즘 뭐 가상자산 비트코인만 오르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이 같은 기간 동안에 40% 정도 뛰었고요. 또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150% 폭등을 했습니다. 이에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머지않아서 10만 달러도 돌파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러한 기대감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10만 달러. 지금 같은 추세라면 뭐 불가능할 것 같지도 않은데 가상자산 투자들 위험하다고 하는데 뭐 요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뜨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상자산의 투자 같은 경우에는 단타, 그러니까 치고 빠지는 식의 투자를 대세로 많이 여겼었는데요. 이 국내 소비자 보호를 더 앞세우는 우리나라에서 거래소들은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에 마치 은행처럼 이자를 지급한다거나 혹은 고객 유치를 위해서 적립식 상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래소가 적립식 상품을 내놓는다. 이게 좀 정확하게 어떤 서비스일까요? 네, 이러한 적립식 자동 투자로 상품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정해진 날짜에 돈이 빠져나가서 마치 적금을 모으는 것처럼 가상자산 투자를 자동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은행 적금과 다른 점을 꼽는다면 가상자산의 가격은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손실을 볼 위험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거래소들이 이런 상품을 내놓은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두나무의 코인 모으기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에서 제공하는 적립식 자동 투자 서비스입니다. 업비트 이용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 내놓은 상품이고요. 이용자들은 매일, 매주 또 매월 단위로 정기 자동 주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인 모으기, 적립식처럼 코인을 매주 매월 단위로 모아간다. 뭐 신청이 꽤 많다면서요? 네, 꽤 많은 편입니다. 네. 또 비슷하게 코빗에서도 간편 모으기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별로 정해진 조건에 따라서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적립식 구매 상품인데요. 예를 들어서 매일 커피값으로 이더리움 모으기 이 상품은 매일 12시에 5,000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적립식으로 구매를 하는 거고요. 또 매주 치킨값으로 비트코인 모으기 같은 경우에는 매주 정해진 시간에 2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적립식으로 구매를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네, 아이디어가 산뜻한데 이 가상자산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거래소에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넣으면 예전에는 이자를 안 줬는데 요즘 이자를 줍니까? 네,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좀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금 이자를 받는 것처럼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치금 이용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국내 주요 거래소의 가상자산 이용료는 2%대인데요. 코인원이 연 2.3%로 국내 주요 거래소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빗썸이 2.2%, 업비트와 코빗이 2.1%, 고팍스는 1.3%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상자산 예치금 이용료에 관한 것이었고 실제 가상자산 가격은 변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예적금과 좀 다르긴 해요. 네. 많이 다른데 어떤 것들을 좀 유의해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규모 손실 가능성도 크다라는 점 반드시 감안을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온 이 비트코인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밈코인이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가상자산 적립식 투자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변동성이 크다는 사실 염두에 꼭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잘 들었고요.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뭔가요? 네, 두 번째 주제는 올 초에 투자했다면 딱 2배 오른 이것이라고 준비했습니다. 뭔데요? 벌써 올 초에 투자했다면 2배나 오른 거죠? 네, 우리가 미 증시가 사실 트럼프발 우리 호재를 타고 정말 훨훨 내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나스닥 100 지수 일일 수익률을 3배 추종하는 울트라 프로 QQQ ETF, 그러니까 TQQQ가 투자자들의 이목을 확실히 끌고 있습니다. 네, TQQ, 나스닥 100 지수를 3배로 쫓는 거. 사실 국내에 많은 ETF가 상장돼 있는데 주로 해외 자산을 기초로 한 상품에 우리 고객들이 돈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올 2월 초의 데이터를 보면은 이때 예. 벌써 30조 원을 넘어섰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5월 말에는 40조 원을 돌파하고 이달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 들어서 순자산 증가 상위 10위 중에서 8개가 전부 다 미국 주식형 ETF였습니다. 네, 전부 미국 주식으로 달려가는군요. 방금 말씀하신 TQQQ, 이게 뭔가요? 구체적으로? 네, TQQQ는 미 자산 운용사인 프로쉐어즈가 운용을 하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이 나스닥 100 지수 일일 수익률을 3배로 증폭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올 초에 나스닥 100 지수가 16,543.94에서 지난 12일에는 21,070.79로 27.4% 오른 것과 비교를 한다면 거의 3배 가까운 수익률을 거둬들였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나스닥 100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거니까 상황 수익을 많이 볼 수도 있지만 거꾸로 손실 위험도 그만큼 크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TQQQ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주 위주의 강세에서 좀 공격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3배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수익률도 3배 증폭이 되긴 합니다만 손실도 3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겠고요. 특히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내릴 경우에는 하락 위험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럼 TQQQ는 장기 보유하기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장기 보유보다는 이 단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비교적 안정적이기는 합니다만 미국 증시가 장기적으로도 꾸준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TQQQ 투자로 적지 않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던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거 10년으로 돌아가서 TQQQ의 수익률, 10년 동안 수익률 얼마나 됐어요? 사실 입이 좀 떡 벌어졌는데요. 1923.28%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10년간의 3배. 하지만 그 사이에는 변동성이 좀 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는 건 아니겠죠. 지금 이 TQQ는 3배, 나스닥 100 지수를 3배로 추정하는데 이렇게 레버리지라고 하잖아요. 빚을 빌린 것, 돈을 낸 것처럼. 하지만 그냥 나스닥 100 지수를 그대로 1배로 추정하는 그런 상품도 있죠. 네, 일단 QQQ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대안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QQQ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우량 기술주들로 구성이 돼 있고 지난 10년간 429.49%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미 주식에 꾸준히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들에게는 QQQ가 좀 비교적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너무 욕심부려서 3배로 올라가는 TQQQ를 하다가 위험이 크니까 일반 QQQ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해외 자산을 기초로 한 ETF는 폭풍 성장을 하는데 국내 자산을 기준으로 한 ETF는 좀 부진해요. 네, 맞습니다. 지난 13일 기준의 데이터를 보면요. 이 국내 상장된 전체 ETF 순자산 중에서 국내 자산을 기초로 한 ETF 비중 64.3%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국내 투자를 하더라도 글로벌 자산을 섞어서 담는 혼합형 상품이어야 관심을 그나마 좀 갖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새로 가입되는 펀드들도 대부분 해외 펀드로 채워지고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같은 기조가 사실은 이 펀드 시장 전체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펀드에서 차지하는 해외 투자 비중도 60%를 넘겼다라는 조사 결과가 이미 나왔고요.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서 실망한 투자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해외 ETF로의 투자 쏠림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나스닥 100지수를 3배로 쫓는 TQQQ 잘 들었고요. 마지막 주제는 뭔가요? 네, 마지막 주제, 부르는 게 값이었던 스드메, 이제는 가격 공개한다라고 준비했습니다. 스드메, 참 예비 신혼부부들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겁니다. 가격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그동안 비밀리에,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데 드디어 이제 정부가 나선 모양이죠. 스드메 가격을 공개한다?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결혼 준비 대행 업체들이 이 가격을 모두 이원화된 요금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스드메 패키지 서비스에서는 기본만 포함을 시키고요. 별도로 20개에서 30개의 옵션을 둬서 추가 요금을 내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당국은 대표적인 옵션인 사진 파일 원본, 수정본 구입비와 드레스 피팅비, 그리고 메이크업 얼리 스타트비를 기본 제공하는 서비스에 포함을 하도록 약관을 시정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 예식비용을 올리는 것은 스드메의 추가 요금 같아요. 결국 정부가 요걸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옵션 가격의 범위라든지 그리고 이 평균적인 위약금의 기준을 명시하고요. 고객이 특정 스드메 업체를 선택하면 구체적인 이 옵션의 가격 그리고 위약금의 기준을 확정적으로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방금 지금 위약금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위약금이 과도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스드메 패키지 전체 가격 중에서 20%를 계약금으로 하고요. 그리고 추후에 계약금 해지 때에는 계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 조항, 그리고 법상으로 정해진 청약 철회 가능 기간 14일보다 짧은 기간에만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요 조항들이 문제였는데요. 이거 부당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결혼 준비 대행 업체들은 우리가 이 계약 체결 이후에 서비스 개시 전 그리고 후를 구분하고 위약금 기준을 합리화하고 청약 철회 기간 역시 법에 부합하도록 약관을 마찬가지로 시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예비 신혼부부를 울리는 스드메 가격 공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가격 정보 사이트인 참가격에 결혼 관련 품목 그리고 서비스 가격의 현황을 시범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가격 공개가 제도화된 이후에는 지역별 가격 분포와 그리고 업체별 가격 정보 역시 마찬가지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스드메 가격 공개까지 잘 들었습니다. 똑똑한 재테크 라이프, 지금까지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